내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문 사이사이마다 거뭇한 때가 낀 것처럼 보인다. 이건 때가 아니다. 30년이다. 남편 잃고 갓난쟁이 아들 하나 살려보겠다고 자갈치 시장 바닥에서 고등어 배를 가르고 내장을 파내던 30년의 세월이 문신처럼 박힌 거다. 락스로 벅벅 문질러도 향수 한 통을 다 들이부어도 내 몸에선 짭조름하고 비릿한 바다 냄새가 난다. 그래도 난 이 냄새가 싫지 않았다. 이 비린내 덕분에 내 아들 민준이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대한민국 최고의 의대까지 보냈고 이제는 어엿한 대학 병원 전문의가 되었으니까. 시장 상인들이 순자 씨네 아들이 이번에 병원장 딸이랑 결혼한다며? 개천에서 용났네 용났어 다며 치켜 세울 때마다 굽은 허리가 절로 펴지는 기분이었다. 오늘이 그날이었다. 민준이가 예비 며느리가 될 아가씨를 데리고 인사 오는 날.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에서 제일 좋은 놈으로 돔을 잡고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에 잡채까지 상다리가 부러져라 차렸다. 좁은 집 구석이라 냄새가 배었을까 봐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도 시키고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아들 졸업식 때 딱 한 번 입었던 꽃분홍색 블라우스도 꺼내 입었다. 어머니 저희 도착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말끔한 슈트를 차려입은 내 아들 민준이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로 TV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세련된 아가씨가 따라 들어왔다. 병원장 딸이라더니 귀티가 줄줄 흘렀다. 아이고 어서 와라.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누추한 곳이지만 어서 들어와. 내가 반가움에 젖은 손을 앞치마에 쓱쓱 문지르고 두 손을 뻗었다. 예비 며느리의 손이라도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고 싶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어머. 아가씨가 반사적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봤다. 그녀의 미간이 찌푸려지며 코끝이 살짝 실룩거리는 것을. 마치 썩은 생선 내장을 마주했을 때 사람들이 짓는 그 표정. 그녀는 황급히 표정을 관리하며 내 손을 잡는 둥 마는 둥 살짝 닿았다가 떼어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는 옥구슬 굴러가듯 고왔지만 시선은 내 눈이 아니라 내 손톱 밑 어딘가 혹은 낡은 벽지에 핀 곰팡이를 향해 있었다. 그래 앉아라. 밥 먹자. 밥상은 화려했지만 분위기는 장례식장보다 무거웠다. 내가 정성껏 바른 돔 살점을 숟가락 위에 올려주려 하자 민준이가 다급하게 내 팔을 막아섰다. 엄마, 지은씨가 생선을 잘 못 먹어. 비위가 약해서. 아, 그러냐? 의사 선생님이 편식하면 안 되는데. 그래. 그럼 갈비 좀 먹어봐라. 하지만 그 아가씨는 갈비찜도 깨작거렸다. 젓가락 끝으로 고기를 뒤적거리더니 국물에 뜬 기름기를 보고는 입맛이 뚝 떨어진 표정이었다. 집 안 가득 찬 음식 냄새와 내 몸에서 나는 비린내가 섞여 역하기라도 한 걸까. 아가씨는 식사 내내 손수건으로 코 주변을 훔치며 숨을 얕게 쉬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내올 때였다. 부엌에서 쟁반을 들고 나가려는데 거실에서 도란도란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오빠 근데 이 냄새 진짜 안 빠지는 거야? 옷에 벨카 봐 나 못 앉아 있겠어. 차라리 호텔 식당 잡지 그랬어. 미안해. 엄마가 꼭 집 밥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얼른 이야기하고 나가자. 조금만 참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쟁반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내 아들이 내 냄새를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아무것도 못 들은 척 거실로 나갔다. 차 한 잔씩 해라. 매실차다. 아가씨는 차를 마시는 둥 마는 둥 하더니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피했다. 거실에는 나와 민준이 단둘만 남았다. 민준이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엄마. 그래 우리 아들. 섹시 될 사람이 참 곱구나. 내가 복이 많다. 저기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준이가 마른 세수를 하며 어렵게 입을 뗐다. 결혼식 말인데요. 응? 결혼식 왜? 뭐 준비할 거라도 있냐? 엄마가 한복은 시장 입구에 있는 한복집에서 제일 비싼 걸로 맞춰놨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요.
민준이가 입술을 질끈 깨물더니 결심한 듯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죄책감보다 짜증 섞인 조바심이 더 크게 서려 있었다. 장인어른 되실 병원장님이랑 장모님이 형식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 집안 하객분들도 다 정제게 인사드리고 교수님들이라. 그래서 엄마도 아시잖아요. 엄마 시장에서 일하는 거. 그분들이 알면 좀 그래요. 지은 씨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고.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졌다. 설마 아니겠지. 설마 내 새끼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리가 없지. 엄마 진짜 죄송한데 결혼식 날 오시면 혼주석에는 안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그냥 친척분들 틈에 앉아 계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이모라고 하던가. 제가 하객 대행 아르바이트 써서 부모님은 외국에 계셔서 못 오신 걸로 하고 대리인 세우기로 이야기가 됐거든요. 순간 귓가에서 B- 하는 이명이 들렸다. 아니 차라리 그날 가게가 너무 바빠서 못 오신다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엄마 오시면 또 냄새 난다고 수군거릴 거고 그쪽 집안 어른들이 엄마 손 보면 아 진짜 미치겠네. 아들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다. 괴로워하는 이유가 나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이 구겨질까봐 그 잘난 척가 되게 흠잡힐까 봐 전전긍긍하는 꼴이었다. 그러니까 엄마 결혼식 날 안 오시면 안 돼요? 나중에 따로 인사드리면 되잖아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보다 날카롭게 내 심장을 후벼 팠다. 30년 생선 비린내보다 더 역겨운 냄새가 내 아들의 입에서 나고 있었다.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좋은 글과 따뜻한 목소리가 그리우실 땐 언제든 저희 대한민국 플렉스를 찾아주세요.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매일 더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안 오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뱉고 난 아들은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내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처럼 들렸다. 식탁 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갈비찜이 하얗게 굳은 기름띠를 두른 채 식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내 몸에서 나는 이 냄새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앞길을 막는 똥물이라도 된단 말인가. 락스로 팔뚝이 빨개지도록 문지르고 또 문질렀다. 살같이 벗겨져 쓰라렸지만 마음이 쓰라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며칠을 알아누웠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할수록 이건 아니다 싶었다. 사돈댁이 아무리 대단한 집안이라도 그렇지 어미가 자식 결혼식에 못 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내가 가서 무릎을 꿇고 빌더라도 구석에 쥐 죽은 듯 앉아만 있겠다고 사정이라도 해야겠다 싶었다. 그래도 배운 분들이니 내 진심을 알면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희망이었다. 나는 시장 건어물 가게에서 제일 좋은 전복과 문어를 골라 보자기에 쌌다. 그리고 아들이 일한다는 대학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로비는 대리석 바닥이 번쩍거려 내 낡은 신발이 닿기도 미안할 정도였다. 안내 데스크에 물어 병원장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다. 마침 비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병원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민준아, 이번 결혼은 자네한테도 기회야. 안에서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병원장이었다. 그리고 익숙한 내 아들의 목소리도 들렸다. 네, 원장님. 아니,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자네 어머니 문제는 확실히 처리된 거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은 병원장과 그 옆에서 콧대 높게 앉아 차를 마시는 사모님, 그리고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내 아들이 보였다. 네, 어머니께는 제가 잘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는 참석 안 하실 겁니다. 잘했다. 우리 병원 이미지도 있고 내년 총선 생각하면 흠잡힐 일은 없어야지. 시장통 생선 장수라니. 격 떨어져서 원. 사모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거들었다. 그러게나 말이에요. 지난번에 인사 갔을 때 그 집 냄새. 어우, 아직도 코에 맴도는 것 같아요. 민준군, 자네도 냄새 관리는 좀 하게. 그 피가 어디 가겠어? 아들은 얼굴이 벌개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내 아들이 뭐가 어때서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인기척을 느꼈는지 병원장이 문 쪽을 쳐다봤다. 누구요? 눈이 마주쳤다. 나는 엉겁결에 보자기를 든 채 안으로 들어섰다. 아, 안녕하세요. 민준이 어미 되는 사람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민준이는 나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났다. 엄마,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아니, 내가 너한테 할 말도 있고 사돈 어른들께 드릴 것도 있어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복과 문어가 든 보자기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하지만 사모님은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본 것처럼 기겁하며 코를 막고 뒤로 물러났다.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당장 안 치워요? 병원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배를 눌러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 여기 환기 좀 시키고 이 물건 당장 밖으로 내다버려. 사돈 어른, 이거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걸로. 이보세요, 민준군 어머니. 병원장이 싸늘한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며 말을 끊었다. 우리가 민준군을 사위로 받아들인 건 이 친구의 재능과 야망을 높게 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쪽 집안 수준은 솔직히 우리랑 맞지 않아요.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건 민준군을 위한 배려이자 우리 집안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비린내 나는 돈으로 혼수해올 생각도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대신 조건이 있어요. 사모님이 핸드백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툭 던졌다. 이거 받고 민준이랑 연 끊으세요. 결혼식장 근처에도 오지 마시고요. 나중에 애 낳아도 보고 싶단 생각 마세요. 애한테 냄새 옮으니까. 봉투가 내 앞에 떨어졌다. 돈이었다. 자식을 판 대가로 주는 위로금.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주먹만 꽉 쥐고 있었다. 어미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데도 병원장 딸과 결혼해서 얻을 부와 명예가 더 중요했던 것이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여기서 울면 정말로 비참해질 것 같았다. 나는 돈 봉투를 집어들었다. 돈. 주시니 잘 받겠습니다. 민준이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엄마가 돈을 받을 줄은 몰랐던 눈치였다. 그래요, 말이 통하니 다행이네. 이제 그만 나가보세요. 사모님이 손을 휘 저으며 쫓아내려 했다. 나는 보자기를 다시 챙겨 들고 몸을 돌렸다. 그때였다. 병원장이 비서에게 전화로 무언가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다. 김 비서. 그 자갈치 시장 재개발 건 말이야. 상가 번영회장이란 작자가 도통 연락이 안 된다며? 그 땅을 밀어야 우리 병원 암센터를 짓는데 말이지. 어떻게든 찾아내서 구워 삶아.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나는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을 멈칫했다. 자갈치 시장 재개발, 상가 번영회장. 등골이 서늘해지며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듯 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의기양양하게 앉아있는 병원장 부부와 내 아들을 바라봤다. 그들은 내가 아직 안 나간 줄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있었다. 상가 번영회장이 누군지 알면 너희가 지금처럼 웃을 수 있을까? 보자기 속의 문어가 꿈틀거리는 것만 같았다. 내 안에서 30년 동안 죽어 지냈던 억척스러운 자갈치 호랑이가 눈을 뜨고 있었다. 병원장실에서 쫓겨나듯 나온 나는 품에 안고 있던 돈 봉투를 쓰레기통에 처박으려다 멈췄다. 이건 내 아들을 판 값이다. 치욕스럽고 더럽지만 이 돈은 내가 꼭 쥐고 있어야 했다. 나중에 이 돈이 저들의 목을 조를 증거가 될 테니까. 시장에 돌아오니 익숙한 비린내가 코끝을 찔렀다. 예전엔 이 냄새가 삶의 훈장 같았는데 오늘은 왜 이리 서럽게 느껴지는지. 내 가게 순잔에 생선 앞 평상에 털썩 주저앉았다. 회장님, 아이고 어디 갔다 이제 오는겨? 시장 상인의 총무인 김씨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와 그러는데? 무슨 일 났나? 그 병원 놈들이 또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덩치 큰 용역들 가장 데리고 와가 재개발 동의서 안 써주면 가게 싹 다 엎어푼다고 난리 굿을 피우고 갔다. 아입니까? 회장님 찾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겁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내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병원장,
이 작자가 결국 힘으로 밀어붙이려는구나. 내 아들 앞길 막을까 봐 참고 있었는데 이제 그럴 이유가 없어졌다. 김총무, 내 명함 다 챙겨놨지? 그리고 내 땅 문서랑 상가 번영의 도장, 금고에서 꺼내놔라. 예? 갑자기 그건 와요? 잡아야지. 돔인지 잡어인지 모를 놈들이 설치는데 주인이 나서서 그물질을 해야 안 하겠나. 나는 앞치마를 질끈 동여맸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엄마, 돈은 받으셨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미안함 따위는 진즉에 말라버린 목소리였다. 그래, 받았다. 내 장모라는 여자가 툭 던져주는 그 돈 바닥에서 주워 담았다. 잘하셨어요. 그 돈이면 시골 내려가서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릴 게 있어요. 또 먹고? 결혼식 오지 말라 했고 돈 받고 떨어지라 해서 다 했다 아이가. 각서요. 뭐? 나중에라도 친권 주장하거나 병원에 찾아와서 엄마라고 밝히지 않겠다는 각서 하나만 써주세요. 변호사 통해 보낼 테니까 도장만 찍어서 보내주세요. 장인어른이 확실한 걸 좋아하셔서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 핸드폰을 놓칠 뻔했다. 천하의 페류나도 이런 페류나가 없다. 30년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키운 놈이 이제는 문서로 어미를 버리겠다고 한다. 알았다. 보내라. 내 찍어주마. 고마워요, 엄마. 아니, 순자씨, 이제 우린 남남인 겁니다. 그게 서로를 위해 좋아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쥔 채 허공을 보며 실소했다. 그래, 민준아. 내가 원한다면 남남이 되어주마. 하지만 그 대가는 내 생각보다 훨씬 혹독할 거다. 며칠 뒤 가게로 퀵서비스 하나가 도착했다. 민준이가 보낸 각서였다. 나는 내용을 읽지도 않고 인감 도장을 쾅 찍어 반송했다. 내 아들 민준이는 이제 죽었다. 내 가슴 속에서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같은 시각 또 다른 우편물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대한대학병원 기획조정실, 수신인은 자갈치 시장 번영회장 박순자 귀하. 봉투를 뜯어보니 최고급 종이에 금박이 박힌 초대장이 들어있었다. 모시는 글 존경하는 박순자 회장님. 저희 대한대학병원의 수건사업인 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리더이신 회장님을 모시고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본원병원장의 영예와 사위의 결혼식에 회장님을 VIP 내빈으로 초대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식 당일 식전 VIP 룸에서 암센터 건립을 위한 최종 협약식 MOU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가 막혀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사돈댁 놈들은 박순자가 누군지 모른다. 그저 등기부등본에 적힌 이름 썩 자만 보고 이 일대 땅의 60%를 가진 알짜 배기 땅 부자이자 상가 번영회장이라는 것만 알 뿐이다. 그토록 혐오하던 비린내 나는 생선 장수가 자신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재개발의 키를 쥔 회장님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것이다. 그들은 내가 결혼식장에 나타나면 경호원을 시켜 끌어내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박순자 회장에게는 굽신거리며 상석을 비워두고 기다리고 있겠지. 나는 고무장갑을 벗어던졌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쭈글쭈글하고 기미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20살 시절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총무. 예, 회장님. 내일 서울 가는 차 대기시켜라. 그리고 강남에 제일 잘한다는 미용실이랑 의상실 예약해라. 서울은 뭐하러 가십니까? 나는 초대장을 팔랑팔랑 흔들며 서늘하게 웃었다. 결혼식 가야지. 내 아들이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 어미가 빈손으로 갈 수야 있나. 아주 큰 선물을 들고 가야지. 나는 생선 손질하던 칼을 도마 위에 탁 하고 꽂았다. 칼날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슬퍼렇게 번뜩였다. 가서 그 병원 놈들 뼈와 살을 발라버리고 올 기다. 결혼식은 내일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잔인한 쇼가 시작될 것이다. 거울 속의 여자는 낯설었다. 평생 장화에 앞치마만 두르던 쭈글쭈글한 생선 장수는 온데간데 없었다. 강남 청담동의 원장님이 회장님,
이번엔 기품 있게 가시죠라며 만져준 머리는 우아하게 말려 올라갔고 백화점 명품관 마네킹에 걸려있던 짙은 네이비색 정장은 내 몸에 갑옷처럼 딱 맞았다. 진주 귀걸이를 걸고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큼직한 선글라스를 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제 향수를 뿌렸다. 30년 묵은 비린내가 돈 냄새 섞인 향기에 완벽하게 가려졌다. 가입시다. 김총무. 김총무가 렌트해 온 검은색 최고급 세단 뒷좌석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내 아들 민준이가 살고 싶어 했던, 그리고 나를 버리면서까지 기어오르고 싶어 했던 그 화려한 세상. 결혼식장은 시내 특급 호텔이었다. 입구부터 화환이 줄을 지어 서 있었다. 국회의원 5그룹 회장, 사돈댁의 위세를 보여주는 이름들이 즐비했다. 그 화려한 입구에 우리 차가 미끄러지듯 멈췄다. 도어맨이 문을 열어주자 내가 구두 쿱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내렸다. 김 총무가 양복 차림으로 내 뒤를 딱 지키고 서서 수행비서 노릇을 했다. 어서 오십시오. 혹시 초대장이? 호텔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다. 나는 말없이 핸드백에서 금박 박힌 VIP 초대장을 꺼내 건넸다. 박순자 회장이라는 이름을 확인한 직원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아이고 회장님이시군요. 병원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VIP 룸으로 모시겠습니다. 직원의 무전 소리가 다급해졌다. VIP 도착. 박순자 회장님 모시고 간다. 원장님께 바로 보고해. 나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레드카펫을 밟았다. 로비 구석, 일반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곳에 신랑 측 혼주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내 아들 민준이는 혼주석에 부모도 없이 홀로 서서 하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나는 선글라스 속 눈물을 꾹 삼켰다. 지금은 엄마가 아니라 회장으로 온 것이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식장 옆에 마련된 은밀한 VIP 룸이었다. 문이 열리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병원장과 사모님이 벌떡 일어났다. 아이고 회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직접 마중을 나갔어야 했는데. 병원장은 내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사모님 역시 얼굴 가득 가식적인 미소를 띠며 다가왔다. 어머 세상에, 시장 번영 회장님이라셔서 연세가 좀 있으신 줄 알았는데 너무 세련되셨어요. 역시 큰 손은 다르시네요. 나는 선글라스를 벗지 않은 채 그들이 권하는 상석에 다리를 꼬고 앉았다. 반갑습니다. 대한대학병원 병원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 저희 병원의 미래가 걸린 협약까지 논의해 주시겠다고 하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병원장이 비굴할 정도로 손을 비벼댔다. 나는 턱 끝으로 탁자 위의 서류를 가리켰다. 이게 그 재개발 합의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장님 도장만 찍어주시면 저희가 보상은 섭섭지 않게. 보상은 됐고 내 조건은 하나입니다. 내가 목소리를 깔고 차갑게 말했다. 선글라스 때문에 그들은 내 눈을 보지 못했다. 조건이라니요? 말씀만 하십시오.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람 됨됨이. 나는 파트너의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원장님 댁 사위가 출신이 좀 천하다던데. 그 말에 병원장의 표정이 일순간 굳었다가 이내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아, 하하. 회장님께서도 소문을 들으셨군요. 부끄럽습니다. 사실 사위 농 집안이 시장 바닥에서 생선이나 파는 천한 집안입니다. 근본이 없지요. 옆에 있던 사모님이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회장님. 며칠 전에는 그 냄새나는 엄일한 여자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지 뭡니까? 어휴, 냄새가 얼마나 역하던지. 저희가 돈 몇 푼 쥐어주고 쫓아냈습니다.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각서까지 받아뒀으니 걱정 마세요. 우리 병원 수준에 그런 사람들이 물을 흐릴 순 없으니까요. 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들은 내 면전에서, 아니 박순자 회장 앞에서 박순자를 짓밟고 있었다. 그래요? 쫓아냈다니 다행이군요. 그럼요. 오늘 결혼식에도 아예 못 오게 막아놨습니다.
사위놈도 제 부모 영 끊는 조건으로 들어온 거라 회장님 보시기에 거슬릴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하하. 병원장은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제 무덤을 파는 줄도 모르고. 그때였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다. 아버님 식시작 10분 전입니다. 사회자가 입장을. 예복을 입은 민준이가 들어왔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이었다. 민준이는 방 안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멈칫했다. 선글라스에 가려져 있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지만 아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듯했다. 오 민준군. 들어오게. 인사드려. 이분이 바로 우리 병원 암센터 부지를 내어주실 자갈치 시장 번영회장 박순자 회장님이시네. 병원장이 민준이의 등을 떠밀며 내 앞으로 데려왔다. 자네 뭐하나? 어서 정중하게 인사드리지 않고. 우리 병원의 구세주이신 분이야. 민준이는 엉거주춤하며 내 앞에 섰다. 나를 바라보는 그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코끝을 스치는 익숙한 실루엣, 하지만 낯선 향수 냄새와 명품 정장. 혼란스러워하는 아들을 보며 나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어 탁자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헛바람을 들이켜며 뒷걸음질을 쳤다. 자네 왜 그러나? 어디 아파? 병원장이 영문을 모르고 윽박질렀다. 나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아들과 어리둥절한 병원장 부부를 번갈아 쳐다봤다. 인사 받으셔야죠, 사돈 어른. 내 입에서 나온 나지막한 한마디가 폭탄처럼 방 안을 강타했다. 왜요? 생선 비린내가 나서 코라도 막으셔야 합니까? 정말. 숨 막히는 침묵이 VIP 룸을 짓눌렀다. 병원장의 입이 쩍 벌어졌다. 사돈 어른? 병원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우아한 귀부인이 며칠 전 낡은 보따리를 들고 와 쫓겨났던 그 시장 아줌마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내가 거부하는 듯했다. 사모님은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고 뒷걸음질 치다 탁자에 부딪혀 찻잔이 와장창 깨졌다. 쨍그랑 마이너스.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깼다. 그 소리에 정신이 든 민준이가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나는 싸늘하게 웃으며 민준이를 내려다봤다. 누가 내 엄마냐? 너한테 엄마는 돈 몇 푼에 철륜 끊고 도망가주는 냄새나는 생선 장수 아니었나. 여기 있는 건 자갈치 시장 번영회장 박순자다. 똑바로 불러라. 회장님. 아니 사돈. 이게 대체 무슨 오해입니까?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민준 군이 어머니에 대해 워낙. 아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병원장이 허둥지둥 내 앞으로 달려와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방금 전까지 근본 없는 집안이라며 낄낄대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없고 비굴함만이 뚝뚝 묻어났다. 오해? 무슨 오해요? 냄새나니까 꺼지라고 한 거? 돈 봉투 던지며 아들 팔아먹으라고 한 거? 아니면 내 아들놈 시켜서 친권 포기 각서 받아낸 거? 나는 핸드백에서 꼬깃꼬깃해진 봉투 하나를 꺼냈다. 며칠 전 사모님이 던져줬던 아들을 판 값이었다. 자 여기 있다. 니들이 준 돈. 냄새나는 돈이라 도로 가져왔다. 봉투를 병원장 얼굴에 패대기 쳤다. 지폐 다발이 후두둑 흩날리며 병원장의 뺨을 때리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모님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고개도 들지 못했다. 그리고 암센터. 우리 암센터 부지는. 병원장은 바닥에 떨어진 돈보다 탁자 위의 계약서가 더 걱정되는 눈치였다. 그 땅이 없으면 병원 확장은 불가능했고 그의 병원장 재임도 끝장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 테니까. 이거? 나는 탁자 위에 놓인 재개발 협약서 MOU를 집어들었다. 병원장의 눈이 간절함으로 번들거렸다. 회장님 아니 사돈. 우리가 가족이 되면 다 해결될 일 아닙니까? 제가 민준이를 제 친아들처럼 키우겠습니다. 이 땅만 넘겨주시면 제 병원 지분의 절반을 원하시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가족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찌익 마이너스. 나는 망설임 없이 협약서를 반으로 찢었다. 두꺼운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비명처럼 울렸다. 안 돼. 병원장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려 했지만 뒤에 서 있던 김 총무가 거구의 몸으로 그를 막아섰다. 나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사모님 무릎 위에 던져 주었다. 잘 들어라. 내 땅은 단 한 평도 너희 병원에 안 판다. 이미 어제부로 시청에 기부 체납 서류 넘겼다. 거기다가 시민들을 위한 무료 공원 만들고 시장 상인들 쉼터 지을 거다. 너희 암센터? 꿈도 꾸지 마라. 기부 체납? 병원장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평생을 공들인 야망이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생선 비린내 때문에 산산조각 난 것이다. 그리고 민준이 너. 나는 바닥에 꿇어앉아 울고 있는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봤다. 너는 오늘부로 내 아들 아니다. 내가 원한 대로 해줄게. 법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우린 완벽한 남남이다. 그러니 내 처가 되기 망하든 말든 내가 병원에서 쫓겨나든 말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준이가 내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다. 예전 같으면 저 눈물에 마음이 약해져서 안아줬을 것이다. 하지만 내 가슴은 이미 숫덩이가 되어버렸다. 이건 알아. 구겨진다. 내가 그랬지? 내 냄새가 옷에 벨까 봐 겁난다고. 나도 내 그 더러운 욕망이 내 옷에 묻을까 봐 겁난다. 나는 매정하게 다리를 빼냈다. 그때 밖에서 웅장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땀 마이너스 따단 마이너스. 결혼식 시작을 알리는 개식 선언이었다. 사회자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 잠시 후 신랑 신부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하객 여러분은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나는 시계를 확인했다. 타이밍 한번 기가 막혔다. 자, 이제 쇼의 하이라이트가 남았네. 나는 선글라스를 다시 고쳐 썼다. 어디 가십니까? 사색이 된 병원장이 기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결혼식 보러 가야지. 내 아들이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가려고 했는데 사돈이 이렇게 VIP로 초대까지 해줬는데 안 가면 예의가 아니지 않나? 설마 식장에 들어가시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거기엔 국회의원님들도 와 계시고 기자들도 와 있어요. 제발 그냥 가주세요. 사모님이 내 앞을 가로막으며 애원했다. 비키소. 내 입으로 직접 하객들한테 인사드릴 겁니다. 이 병원장님이 사돈 될 사람을 어떻게 대접했는지, 그리고 내 아들이란 노미지 어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마이크 잡고 아주 상세하게 썰을 풀어드릴 테니까. 안 돼. 나는 길을 막는 사모님을 어깨로 툭 밀치고 VIP 룸 문을 활짝 열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로비가 눈앞에 펼쳐졌다. 저 멀리 열린 식장 문 사이로 수많은 하객과 꽃길이 보였다. 뒤에서 잡아. 저 여자 잡아. 라고 병원장이 고래고래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김 총무와 덩치 큰 경호원들이 문을 딱 막아서고 있었다. 나는 또각또각 붉은 카펫 위를 걸어 결혼식장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내 등 뒤에는 절망에 빠진 병원장 가족의 비명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렸다. 식장 입구에 다다랐을 때 사회자의 멘트가 들렸다. 이어서 양가 혼주님의 화촉 점화가 있겠습니다. 나는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중얼거렸다. 화촉 점화는 무슨? 내가 내들 인생에 불을 질러주마. 나는 닫히려는 식장 문을 손으로 잡았다. 문이 벌컥 열리며 모든 하객의 시선이 입구에 서 있는 나에게로 쏠렸다. 화려한 샹들리의 조명이 내 정수리로 쏟아졌다. 버진 로드. 신랑 신부가 걸어야 할 그 축복의 길 위에 내가 섰다. 웅성거리던 하객들의 소음이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저분 누구야? 혼주석이 비어있더니 늦게 오신 건가? 아니, 저분은 박순자 회장님 아니야? 앞줄에 앉아있던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를 알아보고 벌떡 일어났다. 그 옆에 있던 구청장도 건설사 사장들도 눈을 휘둥그레 뜨고 수군거렸다. 그들은 민준의 엄마는 몰라도 자갈치 큰손 박순자는 알았다. 저 멀리 단상 앞에 서있던 민준이는 사색이 되어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렸다.
뒤늦게 쫓아온 병원장과 사모님이 경호한 뭐해? 저 여자 끌어내 라고 악을 썼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꼿꼿한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내 구두 굽소리만이 적막한 식장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사회자가 당황해서 마이크를 꽉 쥐고 굳어있는 사이 나는 자연스럽게 단상 위로 올라가 사회자의 손에서 마이크를 뺏어 들었다. 아, 잘 들립니까? 스피커를 타고 내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병원장이 단상 위로 뛰어 올라오려 했지만 나를 알아본 국회의원이 그를 제지했다. 이복의 원장, 박 회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본데 예의를 지키게. 권력에 약한 병원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얼굴이 터질 듯 붉어졌다. 나는 선글라스를 벗고 수많은 하객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시선을 내 아들, 아니 오늘부로 남이 될 민준이에게 고정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신랑 민준 군의 생모이자 이 자리에 귀빈으로 초대받은 자갈치 시장 번영회장 박순자입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생모라고? 근데 왜 귀빈이야? 제 아들은 의사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생선배를 가르고 비린내 쩐내 맡아가며 키워낸 의사죠. 그런데 오늘 제 아들과 사돈댁은 저에게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사모님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제 몸에서 역겨운 생선 비린내가 난답니다. 격 떨어지게 시장 장사치인 게 부끄럽다고 하객 알바를 써서 가짜 부모를 안 치겠다고 하더군요. 돈 봉투 던져주면서 연 끊으라는 각서까지 받아갔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말도 안 돼 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고고한 척하던 병원장 집안의 민낯이 까발려지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참 우습지요. 저를 그토록 혐오하던 사돈 어르신께서 제가 가진 시장 땅은 탐이 나셨나 봅니다. 제가 그 땅 주인인 줄도 모르고 저를 VIP로 모셔다가 암센터 짓게 땅 좀 달라고 굽신거리더군요. 나는 품 안에서 병원장이 보냈던 그 금박 박힌 초대장을 꺼내 흔들었다. 이 결혼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제 땅을 노린 정략 결혼이자 사기극입니다. 그만해. 닥쳐. 저 미친 여자가. 병원장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하객들의 눈빛은 경멸로 바뀌어 있었다. 사돈, 아니 병원장 양반. 당신이 원하던 내 땅 말입니다. 나는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어제부로 시청에 전액 기부했습니다. 당신 병원 암센터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공원과 가난한 상인들을 위한 쉼터로 쓰라고 넘겼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 결혼으로 얻을 건 쥐뿔도 없습니다. 쾅 마이너스. 보이지 않는 폭탄이 터진 것 같았다. 병원장은 뒷목을 잡고 쓰러졌고 사모님은 실신했다. 예비 신부라던 병원장 딸은 웨딩드레스 자락을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다. 오빠, 이게 다 뭐야? 나 결혼 안 해. 아수라장이 된 식장 한가운데서 민준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나를 쳐다봤다. 엄마. 나는 차갑게 돌아섰다. 누구세요? 전 아들이 없습니다. 제 아들은 며칠 전 돈 몇 푼에 제 어미를 팔아먹고 죽었습니다. 마이크를 바닥에 툭 던졌다. 둔탁한 소리가 관계의 종말을 알렸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진 로드를 거슬러 내려왔다. 들어올 때보다 나가는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1년 후 자갈치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시장 한가운데 널찍한 순자 공원이 생겼고 상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현대식 휴게소가 들어섰다는 점이다. 회장님, 오늘 돈 물 좋은 거 들어왔는데 회 한 접시 하고 가이소. 아이고 박 여사, 어제 뉴스 봤나? 그 대학 병원 결국 부도 나서 넘어갔다며? 나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웃었다. 지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뭐. 신경 쓸 거 없다. 김씨, 오늘 잡채 좀 했나? 점심 같이 먹자. 병원장은 무리하게 확장하려다 로비 의혹과 사기 결혼 파동이 겹쳐 병원 문을 닫았고 빚더미에 앉았다고 했다. 그 잘난 사모님과 딸은 해외로 도망치듯 떠났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그리고 민준이. 그 녀석은 병원에서 해고당하고
지방의 작은 요양병원 페이드학터로 전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몇 달 전 비 오는 날 밤에 가게 앞으로 누군가 찾아왔었다. 낡은 양복에 초라한 행색 민준이었다. 가게 셔터를 내리려는데 녀석이 빗속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받아주세요. 갈 데가 없어요. 나는 셔터 안쪽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말없이 셔터를 끝까지 내렸다. 드르륵 쾅. 차가운 철문이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다. 녀석의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들려왔지만 나는 다시는 문을 열지 않았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니까. 나는 시장 상인들과 둘러앉아 갓 지은 밥에 고등어 조림을 얹어 크게 한 입 먹었다. 비릿하면서도 고소한 살아있는 냄새가 입안 가득 퍼졌다. 맛있다. 이게 사는 맛이지. 내 몸에선 여전히 생선 비린내가 난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코를 막지 않는다. 이 냄새는 땀과 정직, 그리고 당당함의 향기니까.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내 인생의 주인 박순자로 살아가고 있다. 그거면 충분하다. 아주 완벽하게.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대한민국 플렉스의 재미있는 소설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엄지척,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무료한 시간을 꽉 채워드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야기 보따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